요즘 AI가 스스로 도구를 쓴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하는데요. 정말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기술을 훈련시키려던 한 팀이 글쎄 거의 재앙에 가까운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기술 탐정이 되어서 이 AI 훈련 실패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AI한테 그냥 단순한 작업 하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 계획하고 필요한 연장을 꺼내 쓰고 또 그 결과로부터 배우는 만능 수리공으로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사 계획입니다. 위대한 꿈에서 시작해서 미스테리한 실패를 맞닥뜨리고 엉뚱한 용의자를 쫓다가 마침내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의 주인공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GPT-OS라는 아주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이 친구한테 에이전트 능력을 제대로 가르쳐서 차세대 AI 시스템의 핵심으로 만들려는 아주 야심찬 임무가 주어진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사건 현장으로 가보시죠.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GPT-OS 훈련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신호였어요. 자, 이게 문제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왼쪽이 원래 기대했던 거고요. 오른쪽이 현실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부상은 뭐 오르기는커녕 제자리 걸음이고요. 훈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여주는 이 그레디언트 놈이라는 수치는 보시다시피 그냥 통제 불능 수준으로 폭발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훈련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증거물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다른 안정적인 모델은 얌전한데 GPT-OS만 그레디언트 놈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어딘가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고장났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자,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보통 형사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가장 유력해 보이는 용의자부터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모델의 아주 복잡한 내부 구조, 그 아키텍처 안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 거죠. 이 수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기본 규칙이 하나 있어요. On Policy PPO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무조건 최신 교과서로만 공부해라 라는 규칙 같은 겁니다. 중요도 비율이 정확히 1이어야 한다는 건 AI가 방금 자기가 한 행동을 보고 바로 배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옛날 버전의 행동을 보고 배우면 훈련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바로 GPT-OS만의 특별한 구조인 전문가 혼합, MOE 아키텍처였어요. 이 구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계산 차이가 생겨서 그 중요도 비율이 1에서 살짝 벗어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거다 싶었죠. 딱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팀이 부랴부랴 이 문제를 고쳤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레디언트는 여전히 폭발했고 보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첫 용의자는 범인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일종의 레드 헤링, 즉 수사를 교란하기 위한 회방꾼이었을 뿐 진짜 미스터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사팀은 문제가 어떤 부품 하나가 아니라 모델을 가르치는 방식과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모델이 실제로 서비스될 때는 안정성을 위해서 어텐션 싱크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쓰는데 정작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이 기능이 아예 빠져 있었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물에서 써야 할 수영 기술을 계속 땅 위에서만 가르친 셈이니 모델 입장에서는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요. 도대체 이 어텐션 싱크라는 게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요. AI를 위한 안식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을 때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딱히 집중할 거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있어 하고 알려주는 일종의 가상 공간인 셈이죠. 이게 없으면 AI는 갈 곳을 잃고 아무데나 억지로 집중하려다가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 열쇠였던 거죠. 자, 그럼 범인을 알았으니 해결해야죠.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기존에 쓰던 도구가 어텐션 싱크를 지원 안 한다는 걸 확인했고요.
다행히 다른 곳에서 관련 코드의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 즉 AI가 이걸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역전파 코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맨 땅에서부터 직접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그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핵심 부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수준의 대단한 엔지니어링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극적이죠? 수정 전과 수정 후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어텐션 싱크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보상 그래프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길고 긴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훨씬 더 복잡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에이전트 작업에서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수정하고 나니 폭주하던 그레디언트는 완전히 안정됐고 실제 정확도도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이걸로 어텐션 싱크가 진범이었다는 게 완벽하게 증명된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보너스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델이 알고 보니 엄청난 메모리 괴물이었다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드러났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180GB. 이게 버그 때문에 모델이 쓰려고 했던 메모리 양입니다. 근데 당시 GPU가 가진 메모리가 140GB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메모리를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이 메모리 폭발 사건의 범인도 결국엔 모의 아키텍처의 비효율적인 구현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리려고 하니까 터져버린 거죠. 해결책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한 번에 다 처리하는 대신 전문가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불러서 일을 시키도록 코드를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메모리 사용량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기술적인 디테일들을 깊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한편의 기술 탐정극이 AI 세계 전체에 던지는 더 큰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얻어낸 핵심적인 성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루기 까다로운 모의 모델의 강화 학습을 안정시켰고요. 둘째, 훈련의 성패를 갈랐던 어텐션 싱크 지원을 구현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메모리 효율성까지 잡아냈죠. 이 하나하나가 오픈소스 AI의 능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AI의 진짜 발전이라는 건 그냥 번쩍이는 아이디어나 화려한 이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끈질기고 집요하고 치열한 엔지니어링 과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건은 멋지게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숨겨진 버그들이 차세대 AI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